다음 사드 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은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남한의 항구와 비행장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사거리를 제한해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거리를 제한했다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날아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이 미사일, 고체 연료, 액체 연료 이런 로켓의 연료 양을 갖다가 조절해서 실질적으로 미사일의 거리를 성주 정도로 이렇게 한 380km입니까? 제한을 해서 쏘아서 이것이 결국은 성주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대구 인근의 부산, 김해 이런 공항과 항구 등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자, 어쨌든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 부분에 있어서 이 한국 내부의 분열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성주 국민들이 우리가 사드 배치 때문에 이제 전자파 참여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게 되었으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타격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하도록 명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 북한은 이런 행동으로서 미국하고 중국의 틈새를 더 벌리려고 하고 있을 건데요. 3발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쌓았어. 과거같이 동시에 쏠 때 비슷한 방향으로 날아가던 것과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만 어디든 우리가 오른쪽 왼쪽 좌우 길게 작게 이렇게 조절해서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도가 낮은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해서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40km부터 150km 사이를 방어하는데 자, 사드가 우리가 낮게 스커드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결국은 사드로서 막아낼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소폭 하락을 하고 국민의당은 소폭 상승을 했고 정의당도 소폭 상승을 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지율 상승이 크게 의미는 없는데 지금 언론들은 이런 상승을 통해서 사드 반대에 강경하게 나선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사드에 있어서 양비론이라든지 전략적 모성을 유지하는 민주당이나 사드를 찬성하는 새누리당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자신의 당이 공세 수위를 올려서 문재인 대표까지 사실상 사드 반대로 끌어냈고 또 자신의 정당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수민 리베이터 의혹 뒤에 실추되어서 존립이 흔들리던 당이 중심이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드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국민의당 리베이터 수사 내용은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김수민, 박선숙 두 사람이 이 영장이 기각돼서 불기소로 아마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대한민국은 언론이 있다 하면 심각한 뉴스고 언론이 없다고 보도를 안 하면 그냥 뉴스가 안 되는 그야말로 뉴스거리 자체가 정치적이나 언론 장난에 의해서 됐다 안 됐다 하는 나라인가 의문입니다. 국민의당의 입장과 관계없이 이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은 별개로 끝까지 단계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무죄든 유죄든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은 신이 났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드 반대 장애 필리버스터를 벌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금 투쟁을 박지원 햇볕 정책 퍼주고 교류해야 된다고 무조건 주장하는 박지원의 햇볕 정책이 국민의당을 지배하고 있고 안보는 보수라는
안철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어제 이 황총리는 한중 관계가 고도화되어서 중국이 쉽게 경제 보복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야당이 나서서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을 갖다가 강조하고요. 이 정부는 경제 보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35원은 한참 전 10년도 넘게 전인 마늘 파동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관광객을 못 오게 한다면 14조 원이 날아간다. 35원 14조 원 계산의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자,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 한국이 언제 관광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화장품 회사나 면세품 일부만 재미봤지 중국 관광객 와서 국민이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국회에서 무분별하게 국회의원들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자, 윤병세 장관, 사드 발표하는 날 양복을 만추러 반포 신세계 백화점에 갔던 윤병세 장관은 작년 11월 달에 미중 양측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외교의 축복이다라는 역사에 남을 헛소리를 했습니다. 2016년 1월, 올 1월에는 한중 관계가 역대 최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러브콜과 역대 최상이 이런 꼴로 결론이 지어집니까? 이때만 해도 중국이 원하는 형태로 2015년 9월 3일 중국 인민해방군 전성절 기념식 날 천안문 막루에 박 대통령을 올라가게 해서 미국을 흥분 자극시킨 그런 외교의 당사자가 윤병세 아닙니까? 끝까지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라는데요. 윤병세 장관은 본인 스스로의 경력에 있어서도 아마 정신적인 이런 만큼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정책조정실장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요.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의 통일외교 안보 정책 수석비서관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대중, 대미 관계를 맡았던 청와대에서 핵심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노무현 정권과 유사한 행태로 박근혜 정부를 끌고 갔습니다. 미국은 흥분을 했습니다. 자, 이거 뭐냐? 동맹이냐 저게? 한국하고의 관계를 우리 매우 드라이하게 몰고 가야 된다. 미국 조야에 이런 의견이 퍼졌습니다. 자, 한국의 사드 배치를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인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이 매우 기회주의적으로 나올 거다. 미국은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드 배치를 한번 하자 이야기를 하니까 우물쭈물하면서 쓰리노니 NCDC니 하면서 계속 시간만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안문 광장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때 그 직전에 목함 지뢰가 생기니까 급하니까 미국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게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또 천안문 막루로 싹 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리조리 시간을 좀 더 끌어볼까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무수단 실험이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상황이 여유가 있었더라면 더 시간을 끌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선에 이겼으면 더 시간 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처리를 했으면 국회에서 비준을 해버렸어도 끝날 일을 이제 총선을 져서 여소야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드를 가지고 그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결정적으로 애를 미겼습니다. 자, 7곡은 안 된다. 대구에 있는 도심 공항을 이전시켜주는 선물을 주라. 우리 지역에는 배치하지 말고 TK 딴 데 가서 배치해라. 자, 그러다가 힘도 없고 제일 변방에 TK 제일 최고의 변방이 성주 아닙니까? 그 성주 인구 45,000 거기에 배치하니까 성주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TK라고 같이 TK 하더니만 막상 이런 거는
제일 힘도 없는 우리한테 던져준다. 그러니까 저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 한 명이라도 이 정권에서 책임을 지고 이 성주 이 사드 배치 사태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성주에서 나는 주요한 그 생산물이 농산물이고 수박하고 참외 아닙니까? 참외. 전국의 70%가 난다면서요. 대부분의 참외는 박스에 성주 참외 해놨습니다. 수박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드로 이렇게 안보가 튼튼해지면서 이익을 보는 대상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심각하게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성주에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군의 주둔에 의해서 세계적인 대기업이 된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노블레스 오블리지 형태로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성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성주시의 참외가 전자파 참외가 아니라면 대기업, 농협 등이 나서서요, 성주의 참외 수박이 매출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몫이 있다면 사서 우리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 참외값이 하면 얼마 할 겁니까? 앞으로 한 10년쯤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면 줄어드는 부분만큼만 농협이 사고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협중앙회는 뭘 하는 됩니까? 회장은 맨날 비리가 있어서 난리가 나는데 그런 비리 아낀 돈으로 이런 거 좀 사주면 안 됩니까? 자, 그래서 자매 결연을 맺어서 각 지자체들도 이럴 때 성주에 농산물 좀 팔아주자 해서 성주에 무슨 공장이 크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성주에서 나는 여러 가지 산물들을 사주고 팔아주고 하면서 성주 국민들의 소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정부는 이 성주가 청정지역 농업지역인 만큼 여기에 농업 관련 전문 시설이나 대학을 유치 좀 해주면 될 거고요. 농림부는 나서서 성주의 각종 농산물 현황을 엮어서 성주의 전체 소득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대로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농림부 교육부가 나서고요. 농협이 나서고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도 나서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도우고 지자체들도 도우고 이제는 그런 단계로 전환돼야 될 단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총리실에 적어도 성주 군민을 돕기 위한 TF팀이 하나 만들어져서 각 부서가 어떻게 도울 건지를 판단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가를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성주에 사는 이 국민들 스스로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도록 해야지. 성주에 또 유지들하고 밑에서 딜 쳐서 돈 몇백억, 몇천억 주겠다고 이렇게 한들 성주 국민들에게 그것이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성주 국민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요. 2005년 12월에 홍콩에서 WTO 강요회의가 있는데 한국의 농민들이 한 1000여 명이 넘어가서 격렬한 시위를 해서 일부는 체포가 되고 수십 명이 아마 체포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재판까지 넘어갔는데요. 그때 같이 갔던 한 정부 고위 관료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홍콩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농민들 중에서 이 폭력적으로 나오거나 과격 시위를 한 사람을 저는 체포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그렇게 거세던 이 농민 시위대가 홍콩에 가서는 겁을 좀 먹었습니다. 자, 그때 이 한국의 관료들이나 총영사가 홍콩 경찰청장을 만나서 딴판을 지어서 다 귀국시키기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그 농민들을 데리고 간 단체의 장들은 벌써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중 농민들은 시위대로 따라간 일반 농민들은 갖고 간 표가 딱 그 날짜에만 올 수 있는 표라서 조기에 한국으로 귀국시켜라는 홍콩 경찰청의 요구를 수용하려 그러면 이 표가 제일 싼 표 있잖아요. 매달 며칠 갔다가 매달 며칠 날 몇승 편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나 칼 같은 항공사 여행사의 도움을 받았어. 겨우 다 귀국을 시켰는데 그때 미리 도망을 가버린 사실상
주도자들의 역할에 환멸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주 국민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일이 이만큼 된 과정에서 정부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시위를 좀 더 하면서 짚더라도요, 지금 그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을 전면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격파들이 아마 좀 있으면 성주군 시위대를 장악할 건데요, 그 사람들도 믿지 마십시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저는 먼저 사라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합리적인 수준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면서 그래도 그 선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가 보상되는 그런 수준으로 합리적인 시위를 하기를 바라고요. 뭘 요구할 건지도 이제는 준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